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변화의 원리,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아까 한 것처럼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중요이기 때문에 습관은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습관이에요. 반복을 통한 결과가 바로 습관이다. 이왕이면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결국은 즐거움 속에서 내가 아까 변화를 즐기라 했는데 즐거움 속에서 습득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공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야 되겠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 보통 생각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버려라. 왜냐하면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업무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또는 뭐 내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힘들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를 없애는 게 좋겠다. 오히려 변화라는 게 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변화하려면 불편하지 않아? 뭐 내가 새로운 기회를 따라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꼭 생각하지 말자. 세 번째 우리가 변화를 못하는 이유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중국의 관광지를 보면 산에서 산 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 뭐라 그러게요 우리가요? 그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아래가 밖을 밑을 못 분명히 나는데 중국의 다리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유리로 투명해서 밑을 볼 수 있죠. 거기 건너갈 수 있겠어요? 뭐 밑으로 한 1000m 정도, 뭐 500m 정도 이렇게 낭떠러진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보지 않아야 된다면 더 빠지죠. 보는 순간 어때요? 네, 무서운 정도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요. 되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적으로 변화할 때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갖다 저렇게 떨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뭐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은 데서 봤을 거예요. 그 알코올 램프에다가 저렇게 그리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 나가요, 안 나가요? 여기 덮어놓은 거 이렇게 해요. 비커 위에 덮어놨어요. 그러면 차가운 물에다가 밑에다가 비커로 때우면 점점 따스해지죠. 아, 따뜻해, 좋아, 아, 따뜻해.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삶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튀쳐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것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서서히 오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삶아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익숙한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에 제가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익숙한 자신의 어떤 사고,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결국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감정을 잘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감정이 결국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갖는 게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감정 조절법이에요. 첫 번째는 신체를 조절해야 돼. 걸을 때도 너 힘있게 걸어야 돼. 힘있게. 뭐 폐잔병처럼 힘이 없는 발걸음 속에서는 결국은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걸음걸이도 씩씩하게, 보모도 당당하게. 여러분들 전화를 받더라도 밝은 전화해야 돼요. 밝은 전화, 밝은 얼굴, 밝은 눈빛. 이게 결국은 신체를 잘 조절해요. 얼굴 표정.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진정성 있게 신뢰감을 주려고 하면 얼굴이 밝고 얼굴에 거짓이 없어야 돼.
얼굴 표정, 몸놀림, 제스처, 목소리, 자세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바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다. 뭐 폐잔병처럼 힘없이 가봅니다. 결국 그것이 다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호텔에서 선을 본다고 할 때 먼저 가보세요. 먼저 가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자세를 보라고. 고개를 반드시 들고 15도 걷다 보고 힘있게 걸어오는 모습에는 의미가 있지만 포켓에 손 넣고 이거 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 여기 있는 그 눈썹 주위가 근육이 뭉치면 얼굴이 박지 못해요. 가끔 눈썹 주위도 잠깐 문져줘야 돼요. 예?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을 벌려서 활기차게 말을 할 줄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 조절법 두 번째는 사고 조절, 사고를 조절해야 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은 나의 현재 관심이에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사고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항상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에 씨를 심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씨앗,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좋은 씨앗을 심어라. 예?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해라. 밝은 생각해라. 밝은 생각해라. 그리고 언어를 나쁜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어를 조절하라. 왜냐하면 나의 관심은 항상 그 질문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어떤 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누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못하는 것은 대부분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참 중요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 이 두려움이 마음과 행동을 위축을 시켜요. 내가 못하게 한다. 마음과 행동을 위축을 시키고 결국은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머릿속에 그린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나이가 먹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나는 세계 여행도 많이 할 거야. 라고 자기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내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고 정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하면 정말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이름에 복자가 있어서 뭐 이름에 복자 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복을 잘 줄 거야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이 들어오고 또 복을 줄 수 있어요. 언어를 조절하는 거 중요하다. 내가 막연히 불안감을 갖게 되면 또 불안해질 일이 생겨요. 결국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없애야 내가 행동도 하게 할 수 있고 뭘 나가게 할 수 있고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파이썬 그거 별거 아닌더라. 교수님 얘기하는 거 보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 못해요. 요새 빅데이터 다 한다고 하는데 알 프로그램 한번 배워볼까?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못해요. 뭐 나이 60, 70 먹어서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야. 하는 얘기. 배울 것은 35세 전에 배우는 게 좋아요. 배우는 게 35세 전에 배워요. 제가 33세 우리나라로 33세 되는 해에 박사학위를 받고 여기 왔는데 요즘 보면 막 나이 50, 60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꾸 뭐 어려운 거 시키면 어려워요. 하지 마. 이래요. 왜? 수용이 안 되니까.
35세 때까지는 끊임없이 배우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전문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연봉 1억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죠? 연봉 1억이 안 되고 연봉 5천만 원밖에 안 되면 빕스 못 가고 애슐리밖에 못 간다. 빕스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연봉 1억 받은 사람은 빕스를 가든 63 뷔페를 가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두려움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용기이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적어도 종업원 1000명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나가도록 어떤 도전성과 적극성을 주는 믿음이 바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실패는 없어. 왜 실패가 없겠어요? 9가지 실패하더라도 1가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업원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1000만 불 손해를 끼쳤어요. 사장님한테 가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1000만 불 손해에 끼쳤으니까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사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왜? 그 친구는 이미 1000만 불을 한번 손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없어요. 성공을 하나 더 커지는 거예요. 덥석 너 나가 임마 꼴보기 싫어 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실패해서 계속 실패만 맛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 35세 전에 실패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나중에 전공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하죠. 실패를 안 한 사람은 큰 성공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큰이 성모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2명이 왔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50세 전까지 무슨 일을 하든가 실패했대요. 무슨 일을 하더라고. 2명이 그러더라고. 50세 딱 되니까 이제 실패 안 한다는. 지금은 직원들이 한 30명씩 된대요. 1년에 뭐 한 5억 정도 순수익이 남는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50세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앞으로 70살, 80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KT 다니더라고. 이제 곧 1년 있으면 퇴직을 한대요. 그 사람은 인생을 순수하게 잘 살아왔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갔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해서 5, 600만 원 주면 받겠죠. 근데 자녀 2명 키우고 지금은 생각하니까 아파트 한 채에 돈 1, 2억 정도가 자기 전 재산인 거야. 근데 그만둬야 돼.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자녀도 또 좋은 회사에 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저 자녀를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대. 저 자녀도 좋은 회사 갔으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한 30년 지나다 보면 60살이 될 테고 나처럼 돈 1, 2억 갖는 가장으로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거기에 2명이라고 하는 사업하는 사람 2명은 정말로 인생 50세까지 막 실패를 해서 정말로 힘들었지만 지금부터 뭐 직원 30명 데리고 다니는 사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이 좋으냐.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좀 실패의 경험도 사실은 큰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늙어서 실패하면 힘들죠. 그렇죠? 네. 제한적인 믿음은 어떤 일이 안 되거나 실패하도록 힘을 약화시키는 믿음이에요. 이 제한적인 믿음이 결국은 사람을 움츠리게 하죠. 뭘 못하게, 새로운 걸 시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옳다고 믿든 옳지 않다고 믿든 둘 다 옳은 말이다, 이런 말을 헨리 포드가 한 바가 있고요. 어떤 믿음은 우리가 선택이에요. 뭘 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주는 믿음 중에서 제한적인 믿음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성공적인 믿음이 들려고 하면 3가지 조건이 갖춰져요. 첫 번째는 그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이 옳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일을 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내 꿈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혁신. 우리가 노바라고 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랬어요. 지금 모든 것이 변한다. 그 변화도 과거 어느 때보다 그 변화가 훨씬 더 심한 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려고 하면 99도까지는 수증기가 되지 않는다. 100도씨가 되어야 수증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 1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왔냐? 처음 15세기 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노바라고 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이 나왔고, 혁신이라고 하는 한자 글자를 보면 가죽 혁자 새신자 해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뭐 여성들 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 뭐 얼굴이 늙고 그러면 박피 수술이라고 해서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껍데기를 하나 벗기는 수술이 있어요. 뭐 마취를 하고 벗기겠지만 아프겠죠. 그러나 벗기고 나면 새살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깨끗하고 좋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면 이제 얼굴에 주근깨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피부과에 가서 또는 성형외과에 가서 뭐 하죠? 그 기계로 이렇게 하면 며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주근깨 이런 게 다 밖으로 나와서 딱지기 져가지고 떨어지죠. 그 무슨 수술이라고 하죠? 예? 그 수술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 수술은 아니고 그냥 뭐, 예? 예? 박피 수술은 껍데기 벗기는 수술이고, 그 이제 여러분들 나이 한 50 되면은 주근깨니 뭐 검버섯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그 기계를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번에. 그러면 며칠 지나면 살 속에 있는 검정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와서 딱지가 져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얼굴 깨끗해져요. 가끔 한번 하세요. 하세요. 네. 왜? 얼굴에 뭐 검버섯이 있거나 주근깨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쭈삣쭈삣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것도 하고, 코가 낮으면 코도 조금 높이고, 예? 하세요. 그러나 그걸 한두 번 해야지, 그걸 자주 하다 보면 그런 얼굴을 망가뜨려져요. 그걸 거기에 이제 잘못되면 아주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잘 적절하게 해야 돼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쉼페터라고 하는 사람을 하겠냐, 혁신을 창조적 파괴란 말을 써요.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다. 창조적 파괴가 바로 혁신이다. 또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혁신은 지금보다 더 우수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모방하지 않고 발명에 초점 내지 중점을 두는 개념이 바로 혁신이다 하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경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는 혁신은 이미 일어난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하는 말을 했고, 도요타 자동차 공장의 그 최강 경영을 저술한 그 저자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활동이라고 혁신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식을 부정한다고 해서 기존의 상식을 그리고 독창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폐기시키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것을 바로 창출하는 것이다.
혁신이 다른 점은 뭐냐? 혹시 다른 점 뭐냐? 혁신은 전략적이어야 돼. 혁신은 좀 침투적이어야 되고, 혁신은 전체적이어야 되고, 혁신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되고, 혁신은 표준 설정으로 이어져야 되고, 혁신은 기술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고, 혁신은 분명 이것도 사람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다. 혁신이 왜 중요하냐? 혁신은 기업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나 나가서 국가한테도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이 왜 필요하냐? 시장이 항상 기업보다 빠르게 변화해요. 따라서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한때 시장과 같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기업이 시장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은 항상 혁신해야 되는 것이다. 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 운영이 잘 될 때 오히려 혁신을 더 강조합니다. 회사 운영이 순조로울 때, 기업이 수익을 잘 낼 때 오히려 혁신을 해야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는다. 피어스라는 사람은 2009년도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하고 그런 탁월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속적인 혁신, 컨티뉴스하게 이노베이션을 계속 잘 하느냐 못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컴퓨터 회사죠. 그 회사가 오늘날처럼 100년 동안 계속해서 잘 성과를 내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이유는 바로 지속적인 혁신이라고 합니다. 원래 IBM이라는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면 홀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 인구 조사한다고 뭐라고 하죠? 센서스라고 하죠. 센서스. 인구 센서스. 센서스라는 것은 전체 모든 모집단을 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센서스예요. 센서스.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노란색 인구 센서스. 우리나라 같은 인구 센서를 10년에 한 번씩 해요. 10년에 한 번씩.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인구 센서스를 하면 그 마지막 통계가 10년 동안 안 나와요. 10년 지나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1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사가 또 들어가죠. 그만큼 조사하는데 그 통계를 잡고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펀치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에 코딩 이렇게 색칠한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하는 것처럼 그걸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몇 개월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홀러리스한테 상을 줬는데 그 상이 시드마니가 돼서 만들어진 회사가 사실은 IBM이라는 회사예요. 혁신의 범위, 혁신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에서 전부 필요하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총리 중에서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총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혁신 없이 성장 없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일본의 국가의 어떤 전략으로 오랫동안 쓴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은 누가 하느냐? 혁신은 주체의 리더예요. 여러분들 리더라고 하는 말과 관리자라는 말이 있는데 관리자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게 관리자고요. 리더는 방향을 올바른 일을 찾는 거죠, 사실. 리더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뭐 관리자라고 하는 말보다 리더라는 말이 훨씬 좋은 말이고 여러분 혹시 경상관에 들어오면 경상관 그 유리창 위에 내가 4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골라놨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강민주 캐치프레이즈 기억나는 거 있어? 나중에 한번 경상관 들어가면 층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내가 캐치프레이즈를 4개를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에 리더라는 말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도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서 열심히 배우면 신은 준비된 그대한테 기회를 준다. 이런 말도 있고 아침마다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그걸 좀
잘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한 7, 8년 전에 써붙인 캐치프레이즈인데 늘상 한 번도 그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습관이 그냥 거기 붙어 있지만 알지 전혀 읽어보지 않습니다. 혁신의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혁신은 아이디어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회를 인식해. 근데 기회를 인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창의력 있는 사람이 결국은 기회를 잘 인식해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상업화하는 과정.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이디어 창출, 기회 인식, 개발, 상업화 이런 과정으로 거쳐서 혁신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혁신을 할 때 지켜야 할 어떤 원칙들이 존재하는가를 갖다가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은 혁신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기회를 잘 분석해서 목적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찾을 때 7가지가 철저히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조직 자체가 달성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경쟁자의 어떤 예상치 못한 성공과 실패를 잘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생산과 분배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불일치가 있는지, 또 고객 행동도 어떤 불일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어떤 음식을 찍어 올립니까? 맛있는 거 올려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찍어 올려요? 그렇지 않은 음식을 찍어 올려요? 실제는 잘 안 먹는 음식을 찍어 올려요. 평상시는 뭘 먹어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찍어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어쩌다 한 1년에 한 번 먹는 음식을 찍어 올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만 먹는구나 해서 그 그림을 보고 사업을 하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음식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행동하는 거하고 실제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말 잘하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닐 수가 있는 거라. 예. 말을 하나도 안 해도, 자식들한테 말을 한마디 안 해도 자식들이 존경하고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말은 엄청 많아요. 말을 그럴듯해요. 시간이 됐어요? 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